반갑습니다. KD광장의 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한 유튜버 분께서 이제 그 어디 업체에 가서 이제 올라왔던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영상에 보면은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고 조금 잘못된 상식 또는 잘못하면은 조금 선동 아닌 선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는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은 뭔 내용인지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자, 여기 정부에서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논문 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과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행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보수액에서 실보수액으로 변경하되 그 시행 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유예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자, 여기서 산재, 고용보험, 우리가 지금 2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골프장 50%, 그리고 캐디 50%,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중골프협회에다가 나온 이 공문의 내용은 우리가 고용보험이 여러분 원래는 269만 9,994원을 기준으로 캐디가 월마다 번다 라고 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캐디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겨울 시즌 때에도 한 번만 일을 했든 두 번만 일을 했든 무조건 269만 9,994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50% 이렇게 납부를 해왔어요. 이렇게 납부해 왔는데 지금 이 공문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예정이었었는데 골프장에서 어떤 골프장에는 고용보험을 신고하는 골프장이 있고 안 하는 골프장이 있고 또는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벌었던 캐디피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는 골프장이 있고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있던 골프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골프장에서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야, 우리는 지금까지 똑바로 너네가 하라는 대로 해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납부를 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실보수액으로 변경을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알았어 니네 봐줄게 해가지고 23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를 해줄게.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이 269만 9,994원에 대한 이 기준을 그대로 이번 연도까지는 유지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우리 내용에 보면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23년 2월 28일 입법 예고였는데 이거를 2023년 4월 9일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업무 내용에 참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요, 여러분. 24년 1월부터는 캐디 실보수액의 1.6%.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캐디분들이 5천만원을 벌었으면 2024년 1월부터는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의 1.6%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겨울에 2024년 1월에 내가 일을 한 달에 5번밖에 못 나갔어. 그러면 5번에 대한 실보수액의 1.6%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전까지는 그대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캐상 여기 이 업체 대표님의 말로는 자,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고 국세청도 아니신 분이 마치 본인이 엄청 좀 대단하신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풀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캐디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잘 모를 뿐더러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이미 여기 이지스카이 골프장에서도 하우스 캐디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입법 예고에 대한 내용이 세금이 내년으로 밀리는 줄 알고 언제 한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금이 내년으로 밀린다고 하는데 맞냐? 하우스 캐디분이 저한테 이제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처음에는 몰랐던 내용이라서 무슨 소리예요? 내년에 밀린다니? 하고 제가 이제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세금이 밀리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이 그 기준과 그 변경되는 시점이 유예가 돼서 내년으로 밀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거기 업체 대표님 말로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잘 하긴 했어. 그런데 이게 결국 세금하고 직결이 되냐 아니면은 이 세금이 당장에 올해 내냐 내년에 내냐 하고는 이 고용보험하고는요 사실 별개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같이 싸잡아서 이 고용보험이 올해까지는 그대로 유예가 되고 내년으로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캐디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고용보험이 이제 이거에서 유예가 됐으니까 내년으로 세금도 그러면은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캐디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상당히 약간 오해 살만하게 지금 풀이를 좀 했단 말이에요.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딴데 그 이빨 까고 자, 개정산업안전재해법의 제18928 시행 2023년 7월 1일부터는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제125조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지금까지 우리 캐디분들이 돼 있었던 이 특수형태 근로자 자체를 삭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91조의 15를 신설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캐디분들이 노무제공자로 이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특수형태 근로자는 캐디만 특수형태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뭐 배달라이더, 배민, 뭐 배달의 민족 뭐 등등 이런 라이더분들도 다 특수형태 근로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는 노무제공자로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캐디분들이 지금까지는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는 납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결국은 이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의무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4대 보험은 결국에는 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산재 고용보험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요, 올해 11월부터는요 이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이제 공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날라와요. 왜 날라오냐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잖아. 세금을 내면 그 자료가 냈던 자료가 다 공단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공단에서 이 캐디분이 얼마를 버는구나. 그냥 즉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4대 보험이 그냥 반강제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1년에 2천만 원이 안 넘어가시는 분이 과연 캐디분들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그죠? 자, 그리고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 맨 아래 보면 특고자 산재보험료 징수액 상제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을 2023년부터 7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금액으로 실보수액으로 변경을 하지만 위 부칙 제3조 특례하는 캐디에 대해서는 실보수액 적용 시기를 6개월 유예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이 여러분 밀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고용보험료에 대한 그 산정하는 기준이 그냥 변경이 됐고, 이제 캐디는 노무제공자로 변경이 됐으며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원래 기존에 하던 대로는 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실보수액을 기준으로 1.6%를 매기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자, 우리 어젠가 오늘 날라온 영상 중에 뭐 캐디 유튜버 분 있죠? 그분이 이제 저보다는 더 크고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거기에 같이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올해 세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다만 25년도가 되면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은 걱정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 업체 대표 말로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 풀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코인왕님, 그럼 내야 하는 건가요? 내야죠. 국민연금은 결국에는 날라왔다는 건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용보험과 이 우리 캐디가 이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거기 그 영상에 올랐던 거기 무슨 그 대표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2022년도에 벌었던 세금에 대한 그 소득분 있죠. 벌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그러니까 즉 23년 5월에는 직전 연도 소득이라고 해서 얼마 안 나와요. 네, 진짜 많이 나와야 한 100에서 한 150 안쪽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기는 해.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될 게, 이게 23년 5월에는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고 하지만은 이 세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나라에서는 세금을 얼마 내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자, 23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벌었던 소득분과 2024년 5월에 여러분들은 이제 결국 추징금하고 가징금이 붙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대표님이 하시는 말 중에, 야, 세금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국세청에서는요, 그니까, 맞아요. 이준님 말로는 모업체 대표는 올해 소득도 제대로 안 잡혀서 내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골프장이 잘못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갖고 넘어갈까요? 나라가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올해 벌었던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는 골프장들도 제대로 이제는 소득 신고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일부 아직까지도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골프장들을 보면은 소득 아직까지 제대로 신고 안 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강원도권 골프장에서는 여러분 위쪽부터 지금 국세청에서 지금 세무조사 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업체 대표님이 그때 뭘 했어요? 결국에는 캐디들한테, 야, 소득 신고하지마, 우리가 대신해줄게 해가지고 무슨 어플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어플해갖고 캐디분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하다가 공문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소득신고 골프장에서 하게 해라 해가지고 결국에 금지됐죠. 그거 캐디들한테 돈 받고 뭐하고 한 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왜? 세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벌써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캐디들한테 막 야, 소득신고 우리가 해줄게, 그런 짓을 왜 해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업체를 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 캐디분들한테는 제대로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이 정보를 공유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캐디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자, 우리가 조금 다시 뒤로 돌아가서 왜 나라에서는 캐디를 노무제공자로 인정을 했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자, 캐디에 대해서는 실보수액 적용이라고 했죠. 이 실보수액 적용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거기 모 업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득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죠. 실보수액으로 결국 적용하게 되면 캐디들이나 골프장이나 소득 신고에 대해서 벌었던 캐디피에 대해서 소득 누락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골프장이 자꾸 소득 누락하는 곳이 있잖아. 나는 분명히 뭐 우천 비 많이 와가지고 홀아웃 했는데 실적으로 소득 금액에 우리 홈택스 들어가면 15만원이 그대로 찍혀 있어. 우리가 받은 거는 뭐 75,000원, 뭐 8만원 요 정도인데 그대로 캐디피가 다 찍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냥 완전히 소득 누락을 하지 못하게 완전히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25년도가 진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2024년 1월 1일부터에 대한 소득분은 제대로 찍힐 거니까 25년도가 진짜 정말 진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약간 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25년이 아니고요, 여러분. 벌써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그 소득신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본인에 대한 그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 소득에 대한 게 과세자료 그냥 단지 조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조사는요 끝났어요.
국세청에서는요 이제는요 캐디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벌고 있다라는 거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사하기 위한 거다? 말도 안 되죠. 나라예요, 나라. 그런 나라가 그렇게 허술하게 그냥 조사를 하려고 과세 자료를 잡는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뉴 다람쥐님 말대로 정직하게 일하고 돈 냅시다. 맞아요, 정직하게 일하고 돈 내야 돼요. 이제 우리 캐디분들이 확실한 거는 캐디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캐디만큼 돈을 버는 직업은 아직까지는 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캐디라는 직업군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2021년 11월부터 소득이 찍혔으니까 2022년도에 대한 세금은 어차피 얼마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2022년도에 벌었던 이 세금에 대해서는 2023년 5월이 되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세금 신고 하셔야 돼요. 그냥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 그거 진짜 내년에 반드시 가징금하고 추징금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그 혼돈,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래요. 올해 그냥 그 어디 업체 대표가 뭐 이렇게 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더라, 뭐 세금이 안 나온다더라, 뭐 상관없다더라, 이런 얘기는요, 그거는 진짜 이기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미 일부 골프장에서는요, 여러분, 이미 업체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우리 캐디분들을 떠안고 운영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게 지금 다시 한번 이 자료만 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프장에서 준비하는 게 우리 캐디분들을 근로자로서 인정을 해주고 떠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세무사들도 막 골프장에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야, 이거 캐디들 세금 신고하고 이거 세금 이거 하는 기장료나 이런 것들 우리한테 단체로 얼마 주면은 이거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영업 다니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세금만 준비를 하면 안 돼. 자, 걱정할 게 하나 더 있는데, 걱정할 게 하나 더 뭐냐면, 노무 제공자로 변경이 되게 되면 이제 결국 7월 1일부터는요, 여러분, 이 노무사들도 골프장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골프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골프장에 돌아다니면서 이 캐디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게 등등등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막 임원진들, 그 골프장 관계자분들한테 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 네, 골프장에서 여러분 캐디들한테 월급 줘야 돼, 주휴수당 줘야 돼, 퇴직금 줘야 돼, 뭐 연차도 줘야 돼, 겨울에 일이 안 되더라도 뭐 월 기본 급여도 줘야 돼. 근데 그게 캐디가 100명이야? 그거 어떻게 골프장이 그거 감당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아니, 캐디들이 실적으로 캐디비 벌어가지고 다 캐디들이 가져가는데 실적으로 캐디들한테 얻어가는 수익이 1도 없는데 캐디들을 왜 근로자로 감아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골프장들의 그 대안 방법이 뭐냐면, 이 캐디들을 떠안고 갈 수 있는 업체 또는 세무사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무사를 고용하려고 했더니 캐디들에 대한 이 근로기준법에, 이 노동법에 걸리는 거야. 왜? 이제는 캐디들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실적으로 캐디들이 골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 이제는 우리가 내년도 봐야 되고 후년도 봐야 되고 그 후후년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캐디나무를 만들고 지금 기존의 우리 캐디분들을 근로복지를 좋게 해주고 세금을 절세해서 이제는 근로자로 캐디들을 감아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캐디나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캐디분들한테 뭐 저희가 캐디나무가 4만원 뭐 받아가서 4만원을 가지고 수익을 뭐 얻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4만원 가지고 저희 캐디나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얻어가는 수익이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양아치가 아니라 캐디분들한테 돈 그렇게 떼가면서까지 운영하지 않아도 저희는 골프장에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안정적으로 캐디를 오래 할 거라면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캐디나무로 이 정군에게 개인적으로 개인톡 주시고요.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베토당번 스페어, 빽대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월급 받고 여러분들 돈도 한 달에 4,500씩 벌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제가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5월이 돼서 세금이 터지게 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 전에 오셔도 되는데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쵸. 세금이 어렵죠, 훈이님. 네, 세금이 그냥 25년도까지는 뭐 세금 걱정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조금 진짜 한 가지 아쉬운 게 5만원, 뭐 저도 그냥 이거는 카더라 통신이에요, 여러분. 5만원씩을 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욕심이 가하면 안 되는데 욕심이 너무 과한 거야. 왜? 우리 캐디분들 돈 얼마나 힘들게 벌어요? 힘들게 돈 버는데 그거 떼가갖고 수익 받아서 할 거면은 그냥 골프장 어디 근로자로 감아주는데 찾아가지고 들어가고 말지. 안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캐디들을 관리하려면 지원부서도 그만큼 인력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캐디나무 인력 풀은 어떻게 되나요? 자, 저희 캐디나무는 지금 저희 캐디분들이 약 거의 45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인력은 현재 지금 6명입니다. 예, 지금 관리자분들 저희 뭐 부장, 그리고 뭐 대리, 팀장, 과장 저희 다 직급이 다 있고요. 이 경기과에 상주하면서 같이 좀 경기과 업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같이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자, 이준님, 캐디나무 가면 33번 근무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33번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최소 근무 기준이 33번이라는 거고요. 50번을 일하든 70번을 일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돈만 버세요. 세금은 캐디나무에서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돈만 버시면 돼요. 기숙사도 다 지금 뭐 웬만하면 1인 1실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남자분들은 2인 1실을 아마 들어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인도자 진짜 캐상 대표 노양심이네. 이 영상에서 진지하게 14만원 중에 4만원 떼는 업체들 이상한 업체라고 혼동주고 본인은 5만원 떼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양심적인 문제라니까. F4 캐디 비자 캐디분들한테 뭐라고 하죠? 골프장에서 일하게 해주는 대신 뭐 350만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만약에 이게 그냥 카더라면은 뭐 상관없고 그냥 저도 그냥 들은 얘기가 들은 얘기가 그래요. 이지스카이 일 잘 되나요? 이지스카이 일 잘 되죠. 일 잘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한 3월까지는 일이 솔직히 좀 잘 안 되긴 했어요. 알뜰슈퍼님 4만원을 떼가는 건가요? 저희 캐디나무는요 여러분 4만원을 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저희가 떼가는 게 없다 보니까 월급도 여러분들이 벌어와서 다시 그냥 가져가는 리턴 방식이고요. 주휴수당도 드리죠. 퇴직금도 드리죠. 다 그 4만원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캐디분들한테 4만원을 받아서 수익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 세금 절세하고 우리가 먹고 살자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지 수익을 기대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자, 코이나님 국민연금 가입 신고 안내서가 날라왔는데요. 신고 소득이 200만원이 넘어가면 월 연금보험료를 18만원 내야 된다고 종이에 적혀 있는데 그럼 달마다 꾸준히 내야 하는 거예요? 내야겠죠? 네, 이제는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캐디나무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의무적인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2천만원이 안 넘는 캐디분들이 솔직히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천만원이 안 넘으면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선택사항이지만 2천만원이 넘어가면 이제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 연도 2023년 5월 1일이 되면요 5월부터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집 주소 아니면은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그게 날라가요. 세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득분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이제는 날라갑니다, 여러분. 날라가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이제 세금 신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주님 캐디나무는 그럼 매달 월급으로 받는 걸까요? 아니요, 저희 캐디나무는요 월급은 10번 근무한 거에 대해서 월급이 나가고 근무 횟수가 10회가 넘어가면 그 현장에서 원래 우리 캐디가 가져갔던 대로 그대로 그냥 당일날 바로바로 가져가게 되세요. MK님 솔직하게 소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인도자님,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으로 나누어서 근로소득 월급을 사업을 이따가 가져가는 걸 거예요. 맞아요. 저희 캐디나무 시스템이요, 투잡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투잡 방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벌었던 그 소득을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를 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투잡하는 방식인 거지. 캐디나무 소속의 캐디인 건 맞는데 이 사업소득으로서 그냥 알바를 하는 개념인 거예요. 막 자꾸 어디 커뮤니티방 카카오톡방 들어가면 막 캐디나무 양아치다 4만원 뗀다면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에 소득이 잡히게 확인이 되는데 그거 소득 잡힌 거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복지 이음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2022년도에 대한 소득분에 대해서는요, 2023년 5월에 세금 신고를 하면 세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올해에는 얼마 안 나오고요.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벌었던 이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부 기준 경비율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세금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근데 골프장이 소득 가라를 치면 어떻게? 자, 그냥 골프장이 소득을 지금까지 가리는 거를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월 보수액에서 실 보수액으로 변경을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유예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왕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득신고, 우리가 벌었던 금액 가지고 소득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막 내가 한 달에 500 벌었는데 골프장에서 300만원 번 걸로 소득신고를 막 이렇게 해갖고 장난하는 것들 있죠. 이 장난질이 올해 말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100만원을 신고해도 인정해주고, 내가 번 게 300만원이라고 해도 그냥 소득신고를 그렇게 해도 인정을 해주고, 소득신고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그게 안 된다고. 왜? 여기 아래 써있잖아. 캐디에 대해서, 여기 캐디에 대해서는 실보수액 적용 시기를 6개월 유예하고 2024년 1월 1일부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이제 골프장도요, 우리가 벌었던 캐디피에 대한 소득신고에 대해서 장난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 내가 500을 벌었든 600을 벌었든 700을 벌었든 700만원 벌면 700만원 번 거에 대한 1.6%에 대한 금액을 우리 캐디가 내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우리 캐디가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월 보수액 얼마라고 했어요? 269만 9,994만원. 269만 9,994원에 대해서 1.6%를 냈다고. 근데 내년이 되면 우리가 1000만원을 벌면 16만원을 내야 된다고. 올해까지만 그 장난질 하는 거를 그냥 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2022년도로 여러분들이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버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미 다 기준이 잡혔고, 결국에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 니네 알았어, 니네 평균 어느 정도 버는구나 해가지고 이번 연도 5월에는 세금 신고를 해도요 얼마 안 나오는 거고요.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는 기준 경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5월이 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기준 경비율 때문에. 근데 내가 뭐 돈을 많이 안 벌면 안 번 만큼 세금도 적게 내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제 좀 있으면 시즌이 다가오고 이제 세금이 내야 되는 또 하나의 또 한 해가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세금 준비 잘 하시고 돈 열심히 버셔서 내년 세금 꼭 잊지 마시고, 세금 신고는 본인이 해야지만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세금 신고 본인이 안 하면 안 나오는데 내년에 가진금이 붙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큰 금액을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요. 꼭 준비를 잘 하셔서 즐거운 캐디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심, 소고기 안심 사 먹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명륜 진사갈비 가서 이제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명륜 진사갈비가 뭐야? 이제는 편의점에 가서
그 저 뭐야 해자 도시락 그거 먹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한솥 도시락 가가지고 그 저 고기 그 도시락 먹어야 돼요. 소고기 안심 드실 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무튼 오늘도 정군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군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대로 된 자료, 사실과 모든 캐디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풀이를 해드리고요. 항상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여러분들 하나 잊지 마시고요. 저희 캐디나무 아직까지 모집 중이니까요. 안 오셔도 되니까 한번 문의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캐디나무 커뮤니티 단톡방이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